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더 리더 진행을 맡은 이근호입니다. 서울 시민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공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인데요. 서울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온 지도 30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더 리더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정서 양과 함께합니다. 서울시의 다양한 주거 정책에 따른 공사 역할과 함께 서울의 도시재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공사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1월 사장으로 취임하시고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의 소회와 함께 창립 30주년을 맞은 SH공사 소개도 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 1년에 작년 1월에 이제 취임했으니까 1년하고 한 2개월쯤 됐는데요. 저도 이제 지난 1년 2개월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만은 SH공사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히스토리를 보면은 쉼 없이 달려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89년 2월 1일 날 SH공사가 창립이 되었고요. 창립 목적은 서울 시민들에게 주택을 보다 빨리 잘 공급하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한 20만 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였고 지금도 한 19만 5천 호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지난 그 2월 1일 창립 기념일 때 직원들한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향후 30년 후에 SH공사가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우리 도시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SH공사는 또 다른 출발을 시도해야 되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을 흔들었던 3기 신도시 논란 중 하나가 서울시 내 그린벨트 해제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강력히 반대를 하셨고 사장님께서도 부정적인 의뢰를 밝히신 거 알고 있습니다. 사장 이전에 학자 입장에서 그린벨트 해제 가지고 부작용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학자로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거는 그동안 꾸준히 반대해 왔었고요.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일단 해제할 그린벨트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그린벨트를 해제한 다음에 이제 비오톱이라든가 식생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는데 서울의 경우는 그게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이제 이걸 풀었을 때 보상비는 지방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보상비들이 그동안 우리 경험을 통해 보면은 결국은 강남 집값으로 또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또 다른 이제 투자처를 찾아서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만들었던 신도시들이 타겟으로 했던 거는 대부분 4인 가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둘 정도 있는. 근데 그러한 4인 가구가 더 이상 우리 도시에서 머저리티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1, 2인 가구가 주로 이제 머저리티를 차지하고 이게 한 10년 지나면 1인 가구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4인 핵가족을 대상으로 한 신도시를 도시 외곽에 만든다. 이건 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러한 생각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 나온 게 도심을 보다 컴팩트하게 이용하자. 이거 이제 서울시장님께서 직접 지난 12월 말에 발표를 하셨던 게 추가 8만 호 주택 공급 대책입니다. 그린벨트 전혀 손 안 대고 그동안 버려져 있던 서울의 유유지만 가지고 8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청사진을 보였던 거죠. 네, 앞선 질문과 연계가 되겠네요. 지난해 12월 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주택 8만 가구 추가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SH공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시책을 수행하는 SH공사의 실행 계획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SH가 이제 그걸 오늘 갑자기 만들어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취임하고 나서 6월부터
그거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내 TF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의 유유지를 어떻게 이제 더 가성비를 높일 거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왜 그걸 했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도시라는 게 보다 더 컴팩트하게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시를 계속 확장시키면서 외곽에 신도시도 만들고 물류센터 뭐 그다음에 쇼핑센터 이런 걸 만들고 소위 교외화라는 게 나타났었는데 이제 그런 도시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도심에 이제 유유지를 개발하고 소위 그 가성비를 높이는 거 그러한 작업을 우리도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하에 6월부터 TF를 만들었고 땅들을 많이 찾아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중에서 또 추려낸 게 8만 호의 추가 공급이고 이거를 이제 사내에 이제 시장님께서 8만 호 추가 공급을 발표하신 후에 사내에 또 다른 몇 가지 이제 추진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부간선도로 위에 주택을 짓는다. 이거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아니 도로 위에 어떻게 집을 짓느냐?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로드맵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한 예를 들면 그런 거고 각각의 이제 프로젝트별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물샐 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서울시의 주거정책과 SH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서울의 임대주택 비중이 7%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임기 내에 10%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지금 서울시 내에 주택 호수가 한 380만 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자가 보유율이 한 45% 정도. 그러니까 서울 시민의 이제 절반 이상이 자기 집이 없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서 1, 2인 가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지금 급한데, 지난번에 이제 민선 7기 들어서 24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추가로 8만 호, 그러면은 32만 호 정도가 향후 한 3년 반 사이에 공급이 된다고 보겠죠. 그러면은 현재 이제 7%인 그 점유율이 거의 10%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거치지 않고 민선 7기, 8기, 9기를 넘어서 향후 한 10년 안에 20%까지 한번 도달해보자. 그러니까 서울 시민의 5분의 1이 저렴하고 질 좋은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하자라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네. 연결되는 질문일 텐데요. 임대주택 사업에 집중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주택 관련 공기업들의 고민입니다. 임대료 인상을 어렵다 보니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인데요. 재무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부채 비율이 한 18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치고 높은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중에 상당수는 이제 금융부채가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임대보증금으로 인한 착한 부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임대료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고는 있는데 그거보다도 저희가 지금의 이제 하고 있는 사업 구조들을 보면은 마냥 임대주택만 짓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수익성이 좀 있는 부분 이걸 좀 더 늘려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창사 30주년 이때 비전 서포식을 하면서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가 컨설팅 기관으로 변신해보자. 그동안 30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 다양한 도시 문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그 컨설팅의 매출 비율을 좀 획기적으로 늘려보자. 이런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수익의 다각화 이걸 지금 여러 방면으로 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기법으로서 리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부채는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임대주택과 관련된 질문이 핵심일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 청년 주거난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최근 주거복지의 핵심 중 하나가 청년 주거난 해소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대응할 방침이신가요? 예. 참 그 3포, 5포, 네. 요새는 이제 7포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그 심지어 이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외국 학생들조차도 해일 조선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건 좀 슬픈 일인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베이를 보면은 결혼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일자리하고 주택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생각하에 청년주택, 신혼주택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만 호 이제 민선 7기 공급 중에 한 14만 5천 호 정도가 청년 신혼주택인데 이걸 그냥 물량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청년 신혼들에게 니즈에 맞게 공급할 것이냐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스터디를 했고 그 결과 이제 첫 번째로 나온 게 청신호라는 브랜드입니다. 네, 네. 그동안 이제 S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좀 이런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약간 칙칙한 분위기가 있었다면 청신호라는 거는 청년, 신혼, 그다음에 집포자의 약자인데 이 브랜드를 새로 론칭을 했어요. 지난 1월에. 그래가지고 앞으로 지어지는 청년 신혼주택들이 이제 이걸 다 적용을 하는데 저희가 이걸 위해서 이제 그동안 청년 신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한 20개가 넘는 특화 평면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앞으로 SH는 1, 2인 가구 청년 신혼주택의 세계 최고 기업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하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아주 우수한 청년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네. 그 공공주택 같은 경우 특히 임대주택은 민간주택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저소득층이 몰려 있어서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는 인식들이 많고요. 실제 또 서울은 행복주택 사례만 봐도 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면 님변 현상까지 종종 목격이 됩니다. 청소년주택이 그런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좀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건데 저희 회사 이제 사장실에 와 보면은 FMIS라고 하자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자들이 바로바로 사장실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자가 몇 시간 만에 처리되고 있는지. 그래서 지난 저기 몇 년간을 보면은 통상적으로 하자가 수리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2주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하자라는 게 접수가 되면은 이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자가 접수가 되고 그거를 며칠 안에 고치겠습니다라는 거를 7시간으로 통보를 해줘요, 입주민들에게.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사장실에서 직접 체크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하자를 이제 계속 양적으로 질적으로 잡아내고 있고 그런 노력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신호라는 게 품질 관리를 당연히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양적으로 가능하면은 균질하게 서울 시내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주택정책 가운데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는 공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SH공사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빈집 재생 시스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집의 소유자와 이용자 간의 중개 역할을 맡는다는 것인데요. SH형 빈집뱅크 무엇인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서울에 빈집이 9만 가구가 넘는다면 놀라실 거예요. 우리 집 없는데 이렇게 빈집이 많냐. 근데 실제로 이제 상황을 보면은 1년 동안 단전단수된 빈집만 해도 2만 호가 넘습니다. 그래서 SH에서는 이 빈집이 양쪽으로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은 동네에 좀 불안 요소가 되고 있고 뭐 범죄 현상이 될 수도 있고 경관적으로도 좋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공이 좀 나설 때가 됐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은 전체 가구수의 한 7% 정도가 빈집입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는 한 15%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을 우리가 좀 닮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빈집에 있어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조기에 좀 차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하에 SH 안에 빈집 뱅크라는 거를 마련을 하고 여기서 직접 빈집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이제 그걸 주택이라든가 뭐 커뮤니티 센터 또는 주차장 뭐 등등 이런 걸로 해서 다시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내놓고 또 빈집의 소유자하고 빈집을 뭐 임대하거나 사기를 원하는 사람끼리 거래해주는 이러한 공간도 지금 SH가 주도적으로 마련을 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내 25개구의 빈집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느냐 이걸 지금 조사하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에서 빈집이 조금 그 도시 안에 어떤 위험 요소가 되지 않고 보다 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이제 첫 발을 디딘 겁니다. 네, 네.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창업밸리 수송 계획도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도전숙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한 300실 정도 공급을 했는데요. 도전숙이라는 거는 창업을 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회사 이제 자기 창업한 회사에 일도 하고 거기서 거주도 하는 형태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창업의 어떤 낙수 효과라는 면에서 효과가 있었는가라는 거를 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창업의 효과를 좀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띄엄띄엄 지어지고 있는 도전숙보다는 더 대폭 크게 밸리라는 형태로 해서 도전숙과 도전숙이 쭉 이어지고 그 도전숙과 도전숙 사이에는 우리가 이제 도전선이라고 이제 배선자를 써가지고 이 챌린지 10이 되겠죠. 그걸 저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는 이제 창업 카페처럼 서로가 정보를 교류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24시간 내가 일하고 먹고 자고 하는 공간을 대폭 공급하겠다라는 게 이제 창업밸리고 그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장님의 신년사에도 나왔듯이 경제특별시로서의 서울시 이걸 하는데 우리가 한번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생각하에 창업밸리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 박원순 시장께서는 강남북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뭐 계획을 좀 적극적으로 알리시고 있습니다. SH공사와 사장님께서 이에 대한 뭐 구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쭈고 싶습니다. 지금 실태가 보면 점점 심각해지는 게 예를 들어서 강북의 모구하고 강남의 모구를 비교해 보면 종합병상 수가 100배가 넘는 곳들이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무슨 뭐 병원을 지어가지고 공급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 그래서 결국은 강남북의 이제 격차 중에서 인프라 격차라든지 주거에 관한 격차라든지 이런 걸 줄여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강북의 이제 주택들, 특히 이제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의 그 입주자 만족도를 저희가 쭉 대대적으로 지역별로 봅니다. 보면 이제 그분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게 또는 특히 있었으면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 왜 나는 경로당 갈 때 버스 타고 가야 되는가? 왜 걸어서 갈 수 있는 독서실은 없는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회적 인프라거든요. 그 정부에서 지금 말하는 생활 SOC고 SH에서는 그동안 이걸 공간복지 시설이라고 불렀었어요. 이런 것들을 곳곳에 SH가 시설하는 주택이라든지 그 주변에 곳곳에 만들어주면서 강북에 사시는 거주민들이 최소한 이런 생활 SOC 때문에 불편은 겪지 말도록 하자. 이러한 첫걸음도 지금 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사업에 들어갔고요. 네. 지금까지 주택정책과 SH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에는 공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기존 수행했던 개발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앞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수행하는 공공 디벨로퍼 역할을 강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간 좀 잘 일반 시청자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텐데요. 공공 디벨로퍼 역할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SH 처음 오면서 직원들한테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SH가 30년 후에도 남아 있을까요?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신입 직원들이 대개 20대 후반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지금 평균 수명이 120세가 넘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사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30년 후에 공사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굉장히 의아해했던 거죠. 그건 이제 뭐였냐면은 그동안 SH가 수행했던 역할들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인구가 정체화되고 고령자가 늘어나고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이런 식의 어떤 요구들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SH가 앞으로 가야 될 일은 뭐냐. 그렇다면 SH는 결국 공간의 가성비를 높이는 기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공공 디벨로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제 그걸 규정을 하고요. 그래서 공공 디벨로퍼는 뭘 해야 되냐? 민간 디벨로퍼는 어떤 이득을 공간에서 창출한다면 공공 디벨로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보다 사회적 어떤 요구라든가 트렌드에 맞게 가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했던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은 뭐 복합화 사업 같은 거. 네.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주택하고 결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거는 여성들이 이제 굉장히 좀 밤에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요새 막 뭐 택배도 직접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파출소하고 주택하고 결합하는 그러한 실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공간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 도시 외곽보다는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밀도를 높이는 거고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그게 이제 지난번에 추가 8만 원에도 나온 게 도로 위에 집을 짓자 이러한 발상들 이게 이제 뭐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아니면 뭐 차량 기지라든지 뭐 그걸 복합화해서 주택하고 여러 생활 리소시를 짓는 거 이런 것들이 공공 디벨로퍼가 할 일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직원들하고 새로운 실험 그 다음에 이 시민에게 뭐가 적합한가 이걸 지금 탐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연결되는 질문일 텐데요. 마지막으로 지난 2월 20일에 신비전을 선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을 구성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공사의 포부도 같이 말씀해 주시죠. 그 작년 10월에 저희가 혁신대회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 선언한 게 SH는 시민 주주기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생뚱맞게 주식회사냐? 저희가 이제 공기업이니까 주식회사는 아니죠. 그래서 다만 이제 시민을 주주로 생각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듣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민 주주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회의를 해보고 이제 그 소위 이제 거버넌스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굉장히 생산적인 의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2월에 자 그러면은 SH는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물량을 공급하고 이렇게 왔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일단 SH는 시민기업이다. 우리가 이제 시민주주기업의 연장선. 근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직함이 미덕은 아니다. 스마트하게 가자. 일하는 방식도 스마트하게 가고 만드는 도시도 스마트시티로 가자.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SH는 향후 30년은 스마트 시민기업이다. 라는 선언을 했었어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고 한 직원들, 그 다음에 전문가들하고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토론한 결과입니다. 네. 오늘 더 리더는 시민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노력에 들어봤습니다. 지난 30년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온 것처럼 앞으로의 30년도 시민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쾌적하고 편리한 서울시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수영 사장님 고맙습니다.